일본이 왜 전범국가인 것은 다들 아실 것이다. 일본이 기업을 어떻게 동참하였는지 알아보자. 일본 부역한 기업의 배경.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일본 기업 1493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 299개 사명단을 확정했다. 여담으로 299개 사목록 이외에도 이런저런 목록들이 인터넷에 다수 떠돌고 있으나 이것들은 정부 발표가 아니라 신뢰도는 떨어진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침략 전쟁 및 수탈의 가해자이며 당시 일본 제국에는 총동원령이 법제화되어 있어 일본 기업은 직접 및 간접적으로 전쟁 수행에 도움을 주어야만 했으므로 당연하게도 역사가 어느 정도 있는 일본 기업은 우리 입장에선 대부분 전쟁을 도운 기업이다. 그런데 총동원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본 기업에게 거부권 따위는 없었고 거부하면 당장 비국민 취급받기 일쑤였으니 일본 군부는 자국 국민들에게도 좋은 군부는 절대 아니었으므로 그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로 볼 수도 있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일제와는 비교하면 신뢰일 정도로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현대의 국가들을 살펴보라. 이들도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일단 한국 정부는 국가 총동원에 의해 강제로 일제를 도운 기업이 아닌 이윤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쟁 범죄에 가담한 질이 나쁜 기업만을 선별하여 전범기업 리스트에 올린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리스트를 보면 당시 존재하던 대기업은 거의 다 올라가 있고 선별에 대한 기준 또한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 신뢰도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되려 DHC 화학 같은 신설한 극우회사는 따로 관리를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 여부를 가려내는 레퍼런스는 어디까지나 정부 발표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혐일 감정에 기초하여 일본 기업 전반을 까내리며 일제를 사용하면 매국이라는 논리로 전범기업의 개념을 들먹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혹자는 일제 패망 이후 설립된 소니와 같은 기업 제품을 사용하면 매국이라는 논리를 펼치는데 소니가 전범기업이라면 타임머신이라도 탔단 말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 여부를 가려내는 레퍼런스는 어디까지나 정부 발표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혐일 감정에 기초하여 일본 기업 전반을 까내리며 일제를 사용하면 매국이라는 논리로 전범기업의 개념을 들먹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혹자는 일제 패망 이후 설립된 소니와 같은 기업 제품을 사용하면 매국이라는 논리를 펼치는데 소니가 전범기업이라면 타임머신이라도 탔단 말인가. 결론은 강제로 일제에 협력했다고 하더라도 일제가 패망한 1945년 9월 이후 반성과 사죄를 한 기업은 전범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리스트에 오른 뒤 사죄를 한다고 해서 이후 발표되는 리스트에서 지워주는지는 의문이고 그 기준에도 항상 논란이 있어 왔지만 따라서 이 목록은 참고만 하고 최근에 망언을 했다던가 하지 않았다면 의미는 두지 않는 게 적당하다. 미 공군의 커티스 르메이 소장은 일본 도시의 가옥들은 모두 군수공장이었다. 스즈키 가무는 군용 볼트를 만들고 곤도 가무는 군용 너트를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즉 일본의 가내수공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기업이었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다. 이 동상이 1만 명 이상 보아주신다면 전범기업이라고 조사됐던 기업을 한번 조사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범기업의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